지금도 잠수함 타는 꿈을 꿉니다. 어? 잠수함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귀로 듣는 세계예요. 와. 저는 잠수함을 연구하고 잠수함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멋있다. 와. 나는 잠수함에 미친 마니아다. 오. 최일림. 와. 경남 김해. 우와. 잠수함 연구소래. 잠수함 연구소도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을걸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우와. 와. 우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 최일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잠수함을 연구하고 잠수함 관련 장소들 또 친구들 만나면서 수집하게 된 많은 물건들을 전시한 곳입니다. 와, 배치도 있어요. 저는 취미가 잠수함이고요. 취미가요? 저분이면 뭐 잠수함하면 국내 최고죠. 그렇군요. 현역 있는 분 아니고서는 저분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잠수함은요? 저는 생업으로서 잠수함을 타는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뭔가 멋있다. 왜 해군으로 지원했냐? 저희 집안에 해군이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제 선친이 또 해군 출신이고 오, 멋있어. 일찍 순직은 하셨지만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군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해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 대령이시군요. 와. 그리고 외자 이름이 뒤에 뭐 쭉 하니까 더 멋있어 보여. 원래 김환, 최일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김한이요? 외자가 김한이요? 괜찮아요. 제가 군 생활하던 그 시기가 마침 한국에 잠수함이 도입되는 그런 시기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게 된 이천함, 아, 정운함 부서장 그리고 손은열함 인수함장을 했습니다. 어이구야. 잠수함을 타면서 잠수함 세계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독일 가서 그것을 취미의 영역으로 잠수함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전역 이후에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 부대 간부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싹 다 밟으셨다고 그러죠. 엘리트 코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 생활도 잠수함이고 전역하시고도 이 잠수함과 관련돼 있는 박물관을 만드신 거예요. 이쪽은 1차 대전, 2차 대전 구역이고 여러 가지 기가 있죠. 안쪽에 있는 이 기는 1910년대 독일의 1차 대전 당시의 해군기이죠. 1차 대전이요? 이야, 본격적이다. 조금 곰팡이도 있고 손상되었지만 벌써 100년도 더 된 소장 가치가 높은 진품입니다. 전함 그나이제나우에 실제 개양되었던 기입니다. 아, 해군. 요것은 크기가 작잖아요. 잠수함은 보통 작은 기를 씁니다. 일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범국가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독일이군요. 독일이요. 예,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도 실제로 잠수함 전력을 많이 투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재래식 전력은 계속 발전시키고 전술을 연구했던 국가가 독일이고 세계적인 잠수함 선진국 중 하나죠. 독일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잠수함 기술을 받은 국가도 독일이기 때문에 대령님께서 잠수함 전술을 처음 받으러 갔던 곳도 독일일 수밖에 없어요. 유보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잠수함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U보트 사진들이 있고요. 이것은 2차 대전 초기에 히틀러가 U보트를 순시하러 함내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 히틀러. 저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히틀러고 나머지는 그 해군의 독일 해군. 해군. 예. 이 모델은 2차 대전 때 독일 U보트가 1170척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척수를 가진 게 이 타입 7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U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입 7. 예, 7형. 7식 혹은 7형. 이렇게 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줄은 안테나, 통신기입니다. 앞쪽에 보면 함포가 있죠. 함포. 오늘날 잠수함에는 갑판에 함포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 함포가 있었고 이쪽에 어뢰 발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U보트의 주 무장은 어뢰 그리고 함포였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뢰를 쏘려면은 잔망경 심도로 들어와야 돼요. 아, 이걸 뽑아야 되는군요. 보고 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게다가 잠수함은 낮고 일반 배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구축함 옆에 붙어도 잠수함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구축함에 있는 함포는 내려가지가 않네, 거기까지. 예, 하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턱 밑을 공격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뢰는 아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예. 한포 저 데크건으로 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독일의 U보트 역사는 사실 우리 잠수함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에 올인해서 전쟁을 치루었고 기술의 어떤 혁신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독일. 와, 이 그때 당시 잠수함이. 맞습니다. 2차 세계. 아이고야. 잠수함은 큰 배의 영역이 아니에요. U보트는 우리가 보트라고 하듯이 작은 배의 영역에 속했어요. 그만큼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큰 위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해군이 강한 유럽의 나라들은 함포를 큰 것을 달고 싸울 수 있는 큰 배에 중점을 두고 해군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독일은 이제 제국주의 후발주자죠. 해상 통제의 제해권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대형 함대, 영국과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맞불 작전을 가지고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U보트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수상에서 주로 작전을 하다가 필요할 때 물속으로 내려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들이 많이 격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서는 물속에서 계속 작전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 꿈이었죠. 이것을 현실화시킨 게 독일입니다. 하입 21. (2차) 대전 끝까지 미국은 이런 배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서브머린입니다. 오, 뭐 있어? 문제는 종전이 되어서 완성이 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전쟁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지만 전성국들이 이 잠수함들을 다 가지고 가서 스웨덴의 미국의 잠수함, 영국 잠수함 전부 이 잠수함을 모델로 해서 개발이 돼요. 전쟁은 끝나고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직전에 완성을 해서 실전 투입을 거의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연합국 측은 잠수함의 위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칠 영국 수상은 그 전쟁 중에 모든 공포는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유일한 공포는 U보트였다라고 회고록에 남길 정도로 이 U보트는 연합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무기체계였습니다. 보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연구소장님 정도 되면 교수님이라고 보면 그쵸, 되죠. 그쵸. 그거 맞죠? 예. 실제로 잠수함 전문가니까 사실 아, 마니아라고 그렇죠. 표현하기 조금 어폐가 있다. 마니아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방한 장갑입니다.
이또 2차 대전 때 유보트에 실제 쓰던 것이고 이 안에는 방한제가 들어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금지가 있죠. 갑판에서 견시를 하거나 함포를 쏠 때 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잔망경을 보는데 야간의 잔망경을 보면 함내가 밝은 상태에서 눈이 적응돼 있다가 잔망경 올려서 딱 보면 순간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잔망경을 항상 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적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잔망경 노출 시간을 짧게 잡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사전에 내 눈을 어둠에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끼고 이렇게 있다가 눈을 어둠에 이제 적응시킨 상태에서 잔망경을 보고 견시를 하고 다시 내고 이렇게 하죠. 이게 독일 해군 장교 모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장교들이 쓰는 정모입니다. 이 하얀색 모자는 대부분 해군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정모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트 함장을 바이스 뮤츠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화이트 캡이라고 돼요. 흰 모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자는 장교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보트 안에서 이 모자를 쓰는 사람은 함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독일 잠수함의 전통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함장이 한 명 있는데 공습을 받으면서 승조원들이 다 함내로 내려가고 배가 이제 잠항을 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함장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함내로 내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로 해지를 닫고 본인은 순직을 했는데 승조원들은 나중에 그 함장이 함내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잔망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모자만 이렇게 떠 있었다.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아이고. 각국의 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모자인데 인도네시아 나가파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DSM이가 있죠. 현재 한화 조선소인데 당시에 대우 조선소였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2척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고 나머지 3번 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자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제가 탔던 손은일함 모자입니다. 함마크를 제가 초대 함장이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파도가 있죠. 잠수함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멋있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헤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고 손원일이라는 이니셜 S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부대 기념 모자인데요. 모토가 있어요. 원샷, 원히트, 원싱크라고 있어요. 원샷, 원히트, 원싱크. 우리가 어뢰를 쏘아서 한 방의 표적을 격침시킨다. 이것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뢰를 쏘기 전까지 표적 분석을 잘 해야 되고 내가 잘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사정거리까지 왔을 때 내가 쏘아서 격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은 2000함이 실제로 미국 해순양함에 어뢰를 한 발을 쏘아서 한 발로 그것을 격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서 원샷, 원히트, 원싱크라고 이 구호를 붙여줬어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잠수함 부대는 이 구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멋있다. 이거 뭐 같이 생겼습니까? 뭐 우주복 같이 생겼죠? 이것은 탈출복입니다. 탈출복. 잠수함에서 탈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이것을 이제 입으면 수압이 200m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후드 속에 갇혀 있는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면서 좀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고 체온을 보온해주는 그런 소재고요. 이걸 입고 있으면 체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밤일 수 있잖아요. 깜빡깜빡하는 등이 있어서 불빛을 보내주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색깔이죠. 이런 것은 적도제라는 행사를 합니다. 아, 적도 얘기 나왔다. 어? 이런 사진들은 용왕이 주는 적도 통과증입니다. 예. 적도제가 뭐냐 하면 뱃사람들의 하나의 관습인데요. 영도가 적도예요. 적도. 예. 그 영도를 통과할 때 뱃사람들은 무료하기 때문에 용왕제 같은 행사를 해요. 이런 게 있어요? 적도제요? 그게 이게 뭐야? 성조원들 중에 한 명을 가상의 용왕으로 만들고 또 여자로 분장을 하기도 하고 야자타임 비슷하죠. 선장이나 높은 장교들을 혼돈내고 오. 본장을 맡고 있네요, 진짜. 성조원들이 한번 웃고 지친 항해 속에 즐길 수 있는 세레머니를 하고 이게 적도제를 지는 이유가 있는 게 네. 적도는 사실 바람이 되게 약하거나 안 불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범선 시대는 예. 바람 없으면 못 가잖아요. 못 가죠. 못 가죠.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 예. 그렇기 때문에 적도제 할 때는 예. 바다의 용왕한테 예. 제발 바람 좀 불게 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 용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어요. 막 왁자지껄해가 하기 시작한 건데 동력을 갖게 된 시대에도 예. 재밌다 계속 하자. 어. 맞아, 적도라는 정말 상징적인 지역을 통과하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통이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전통이 지금 현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아, 지금도 해요? 무사히 남은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순탄한 백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밑에 보면 술병이 많이 있죠. 술병. 와인입니다. 와인. 저거는 나오면 안 될 장면인 것 같은데요? 와인이 잠수함하고 근데 뭐가 이거 있지? 있잖아. 안주가 지천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뭐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했어. 안주가 지천. 아, 딱. 야, 잠깐 오늘은 뭐 먹을래? 오늘은 광어 먹겠습니다. 야, 그물 풀어. 그물 딱 풀어가지고. 뭘 그래? 팔 긴 놈 나와. 팔 긴 놈 나와. 해가 구멍 뚫어갖고 나와갖고. 나와. 이래서 저기 미역 하나만 따라. 왜 이렇게 우리 네 명이 신났죠?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나오니까. 같아요. 아니, 갑자기. 그러네요. 지금 평소에 보기 힘든 포장품들, 군복들 이런 게 쭉 나왔잖아요. 네. 저한테 누가 하나만 드릴게요라고 하면 저는 와인이에요. 진짜요? 왜?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와인인데요. 이것을 잠수함에 싣고 갑니다. 어? 그럼 왜 술병이 갑자기 왜 나와요? 그 잠수함에는 두 종류의 구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압력선체 구역이 있고 그 압력선체를 감싸고 있는 자유충수 구역이 있어요. 자유충수 구역이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넣고 뺄 수 있는 물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잠수함이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전방 쪽에 하나, 후방 쪽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 물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잠수함의 기울기를 기울기도 기울기를 달라지고 하는 그 같이 쭉 내려갈 수도 있고. 자유충수 구역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이 속에 이 와인을 싣고 갑니다. 언제 싣고 가냐? 이 잠수함이 태어나서 시운전할 때 딱 한 번 내려가는 그 깊은 시험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물에 담그면 여기 보통 와인은 코르크가 있잖아요. 코르크 밑에 공기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 해수가 침투를 해서 이 와인에 조금 섞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약간 짭짤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우와! 이것을 이제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배에 기념 태그를 붙이고 이 시운전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성조원들은 기념으로 마시기도 하고 와. 이 문화는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오늘날 잠수함에도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니고 참고.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생수병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은 바닷물입니다. 저에게는 이 소장품 중에 가장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이 예? 처음으로 시험 심도에 내려가서 받아온 해수가 이 속에 있어요. 당시에 장보고함 의무장이었던 분이 이 배를 타고 그 시험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심도에 처음 내려가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집에 마지막 편지까지 남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본인은 그 순간의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자기가 마시던 이 생수를 비우고 거기에서 받은 해수를 여기다 채우고 이 붙여놓은 이 하얀 것이 본인의 반창고입니다. 친필로 이제 써서 그걸 30년간 보관을 했어요. 이것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연구소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잠수함 요원들의 세리머니 중에 하나가 처음 자망을 하는 이런 승조원들에게 바깥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시는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 심도에서 내부물을 받아서 마시는데 그것은 그냥 짠 바닷물입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 깊은 심도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여기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도서 자료들이 다 있는데 제가 소장한 물건들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정리를 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자산인 겁니다. 이 아카이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의 자산을 축적을 해서 외국 선진국들과 잠수함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잠수함을 좋아하고 연구하고 사랑하는 마니아다. 아.